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금요일장까지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는 4거래일 동안 진행됐는데 코스닥이 반등해서 또 의미 있었던 또 성과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소개할게요. 이익원 대리,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호 차장,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 카운슬러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제일모직이요. 제일모직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매수가는 16만 8천 원이고요. 네네. 얼마 안 돼요. 5%요. 다행입니다. 비중이 크지 않으시고 지금 10% 손실이시네요. 네. 예, 제일모직이 좀 조정을 겪었는데 오늘 그래도 또 0.7% 반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잡아줄지는 또 전문가들 의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김봉만 전문가요. 궁금하신 점 먼저 알려주세요. 네. 이걸 어떻게 그냥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나? 네네. 얼마에 매도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든 손절가든 매도가가 얼마일지 언제까지 보유할지 의견을 여쭤봐 주셨네요. 오늘 시청자분께서는 미리 전화 주셔서 세 분 카운슬러의 진단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주가 0.7% 상승했습니다. 14만 3,5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제일모직 이슈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봉만 전문가님, 네, 오늘 이슈 분석 담당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평해 주시죠. 불확실성 상황 여전, 기업 가치에 주목하자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술적으로 그 맥점을 잡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이슈로 인해서 주가 뭐 롤러코스터를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20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장중에 뭐 하한가 수준까지 밀리고 뭐 지지난주까지는 일단 뭐 급등이 나오고 막 이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뭐 주가가 좀 다소 좀 기술적으로라도 안정이 되는 그런 그 모양새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물론 좀 1분기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는 제일모직의 그 지배 구조 이슈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엔 뭐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안 좋게 나왔던 삼성전자가 뭐 지주사 전환을 만약에 삼성그룹에서 뭐 안 한다 그러면은 또 주가가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방향성을 지금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단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일모직이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지금 비상장 업체인데 자본금이 무려 이제 3천억 가까이 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한국의 암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좀 그 볼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인데 아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막 2000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아마 그 아시아 그 바이오 시장을 좀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제일모직이 지금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거의 한 45.7%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뭐 패션 사업이라든지 식자재 사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지금 거의 절반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성장성을 본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최소 뭐 한 17만 원, 8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그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이 5%고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이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지배구조 이슈 부분은 지금 모르죠. 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또 좋은 얘기 나오면 바로 또 상한가 지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기본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본다라면 최소 적정 주가가 아마 17만 원, 8만 원 돼야 됩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무조건 홀딩 하시고 손절가는 없습니다. 손절가는 없는데 이따가 이제 뭐 기술적 분석에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나마 비중이 지금 5%니까 주가가 조금 안정이 되면요. 네. 안정이 되면 저는 한 5%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예, 예, 예. 비중을 10% 늘리시면은 이제 단가가 확 낮아지겠죠. 네네. 예, 그래서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네.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주가가 밀렸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지금 걱정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네. 시청자님께서는 다행히도 지금 5%니까요, 저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예, 좀 늘리셔서, 그러면 단가가 이제 뭐 한 15만 원 중반 정도 되면, 네. 뭐 절대 그 손해볼 일이 없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나오면 1차 목표가 17만 원 제가 말씀드리고, 네. 예,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네. 홀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는 제일모직 어떤 점을 좋게 보시고 매수하셨나요? 그냥 제일 뭐 지금 뭐 좋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했죠, 뭐. 네, 먼저도 SDI 사갖고 너무 손해봤거든요. SDI요. 네, 삼성 SDI 사가지고 손해봤어요, 많이. 네, 그래서 이거 제일 삼성그룹주. 모직을 잡았는데, 네네. 이것도 큰 종목만 잡으면 그러네요. 조그만 건 그러게요. 돈을 조금씩 남겼는데. 이러면, 뭐 대형주 투자하라는데, 예. 참 잘 안 된다, 이런 생각 안 많이 드실 돼요. 것 나는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제일모직, 어쨌든 뭐 그런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기업 가치, 네.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좋은 부분들 반영을 해도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 수준 정도까지 네.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기본적 분석 들려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이익원 내립니다.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제일모직 네. 앞으로 더 무거워질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사실 뭐 아까 방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좋다 그래서 샀다. 그 사실 주식하면서 제일 가져서는 안 되는 투자 습관, 사실 투자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게 내가 분석한 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지 더욱더 애착이 가고요. 거기에 대한 커믹션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좋다 그래 샀다는 거는 조금 지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샀더라면 마찬가지로 그 매수 원리가 남들이 좋다고 얘기해서 샀기 때문에 매도도 동일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좋다 그럼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다소 조금 객관적이지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본적인 분석을 맡았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모직의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는 15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92억 원 감소한 60억 원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크게 하회한 이유는 뭐 따뜻한 날씨 때문에 이런 패션 부문에서 수익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제일모직의 이런 수익성을 떠나서 기존의 제일모직의 주가를 이끌어왔던 큰 원동력, 그 근간은 바로 삼성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그리고 이런 그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더욱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삼성이 제3세 경영으로 넘어간다라면 함께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불구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엊그제 나온 뉴스로 인해서 지주사 전환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더 감소했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그 실적도 부진한데 과거와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갭 하락을 크게 했었죠. 지금 연초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2주일 보름 정도 들어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키스난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크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일모직이 굉장히 무거운 행보를 보였고 이러한 그 이벤트 이후에 뭐 실적도 뭐 지금 올해 예상되는 퍼가 90배고 내년에 70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무거워질 주식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 준비한 여기 참고 자료만 보시면 그 제일모직에 관련된 전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면 자료 보시면 15년 3월 27일부터 15년 5월 8일까지 제일모직에 관련된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그 제가 빨간색으로 중요하게 체크해놨는 부분, EPS 부분이 주당 순이익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실적 성장세 또한
크게 낙관하기 힘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가격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격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목표가는 뭐 15만 2천 원 뭐 제시해 드리고요. 뭐 손절가는 그 전 저점이었던 13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하나의 풍문이고 아직은 루머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1분기 실적에서 패션이 부진했다는 점도 흠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네요.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재호 차장 만나보시죠. 한 줄 평해 주세요. 네. 한 줄 평은 14만 원 1차 지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사실은 뭐 지주사 그 채째 뭐 루머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뭐 다 떠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또 너무 비싸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좀 갈리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그 기업의 이제 본연의 가치를 찾아간다라면은 결국 차후에는 빠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지금 현재 장세가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장세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도 또 어려워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더 그 기술적인 어떤 대응을 좀 철저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실적 장선이 결국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된,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어떤 밸류 찾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실적과 관련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올해 제일마이직 같은 경우도 또다시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싶은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지지대를 확실하게 지지를 하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4만 원 지지대를 한번 체크하자 이제 말씀드렸는데 14만 원이 만약 종가상으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 4월 달에 한번 이제 등락 거듭하다가 다지고 올라갔던 자리가 14만 원 전후니까 이 자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면은 차연추가 더 하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 보기 때문에 먼저 손절 가격 14만 원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그럼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올라갔을 때 어저께 이제 갭 급락이 나왔어요. 갭 급락이 나와서 갭 하단부가 약간 이제 윗골이 달린 자리가 15만 원 정도. 선이니까 요 자리가 1차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근데 반등이 나와도 15만 원을 뭐 단방에 뭐 그 갑자기 팡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등락 거듭하면서 며칠 다지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싶고 다진 연후에 올라갔을 때는 또 갭 상단부가 16만 원 근처 정도 되죠. 요 자리에서 또 저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뚝 떨어졌던 상단부 16만 원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돌파하고 올라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16만 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16만 원을 다시 넘어가서 돌파해서 추가 상승 또 고가 도전하는 시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16만 원을 넘어서고 장악하고 안착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고 16만 원대를 강하게 이제 안착해서 그 다진 다음에는 그 다음 목표가는 17만 원도 아니고 18만 원, 직전 고점 18만 원까지 드리는데 일단 이제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16만 원 정도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이 더 들어와도 14만 원을 깨지 않고 계속 뭐 내려갔다도 올라가고 종가상으로 14만 원을 한 일주일 정도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5만 5천에서 16만 원 목표가 보면서 일단 뭐 그 단기 목표가 보시면서 이익 챙기고 나는 자리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지금은 개파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바로 그 V자형 급등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조금은 시간 더 필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뭐 매물과 그리고 반등 시도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추가 매수보다는 14만 원이 그 지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지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다만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15만 원이라든가 16만 원대 요거를 단방에 돌파하기는 만만치가 않으니까 일단 그 단기적인 맥시멈 목표가 16만 원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절가를 엄수하자는 의견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네. 세 분 가격대를 보니까 한 분이 거의 시청자분의 매수가 정도로 제시해 주셨고 네. 나머지 두 분은 목표 주가보다 지금 매수가가 더 높잖아요. 네네. 네, 어떠세요? 그건 뭐 그 정도만 해서 뭐 돼도 괜찮겠네요. 네, 매도의 많이 기회. 그러니까. 네네. 네. 매도의 잘- 기회 잘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제일모직 투자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이희권 대리 매도 의견,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이십니다. 이희권 대리 목표가 15만 2천 원, 손절가 13만 8천 원, 김봉만 전문가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없습니다. 이재우 차장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했습니다.